최근 다양한 생성 AI 도구가 업무에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 성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생성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아 검증에 오히려 더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도메인 지식이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업무 지원에 한계가 있다. 셋째, 단순 반복 작업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략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업무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넷째, 보안과 개인정보 이슈로 인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업무 영역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성 AI는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참고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 AI와 협업하려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제레미 어틀리 교수는 AI 시대의 창의력 훈련 및 협업 방식의 변화라는 강연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생성형 AI가 팀의 창의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기고문에서 AI 시대의 개인과 조직이 AI와 협업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틀리 교수는 스탠퍼드대 디스쿨에 재직 중이어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명강사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15년간 창의력, 혁신,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 왔으며 현재는 일반인들이 생성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틀리교수는 AI와 인간의 생산적인 협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팀원으로 인지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한 기술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AI를 팀원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I와의 협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와 팀원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AI를 도구로 생각하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AI가 이걸 또 잘 못하네라고 포기하거나 직접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AI를 팀원으로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코칭하고 멘토링하면서 개선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피드백과 질문 유도입니다. AI를 팀원으로 대할 때 중요한 점은 AI에게 피드백을 주고 AI가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질문하고 AI는 답을 한다라는 일반적인 관계를 선택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물어봐야 할 10가지 질문은 뭘까? 또는 최고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와 같이 AI가 질문하도록 요청하면 훨씬 심도 깊은 협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검색 엔진 사용 습관 버리기입니다. LLM을 단순히 검색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AI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AI 챗봇을 구글 검색처럼 사용하기보다는 당신은 AI 전문가입니다. 제가 업무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컨설팅을 통해 도와주세요. AI 전문가로서 저의 워크플로우, 책임, KPI 목표에 대한 충분한 맥락을 얻을 때까지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해 주세요. 그런 다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명백한 권장사항 두 가지와 명백하지 않은 권장사항 두 가지를 제시해 주세요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타이핑보다 음성 사용입니다.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는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음성을 사용하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성 사용에 익숙해지면 업무 생산성이 크게 변화됩니다. 챗GPT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쓸모가 있을까요? 최근 실제 실험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제에 참여한 팀들이 AI 도움을 받아 다소 향상된 성과를 보였지만 일부는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리더십 개발 기업인 지오랩의 CEO인 키안 고하르와 제레미 어틀리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60명을 대상으로 실제 회사가 직면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요. 이 중 통제 그룹은 AI의 도움 없이 진행하였고, 실험 그룹은 챗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실습은 90분 동안 진행됐으며, 개인이 아이디어를 작성한 후에 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디어는 각 문제의 오너가 평가했는데, 오너들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사람이 참여한 결과인지 또는 AI가 참여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A등급부터 D등급으로 4단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연구팀은 AI 활용팀이 훨씬 더 많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험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단 아이디어의 양에서는 AI를 사용한 실험 그룹이 통제 그룹보다 8%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반면 실험 그룹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통제 그룹이 제시한 아이디어보다 D등급은 7%더 적게 받았지만 B등급은 8%더 많이 받았고 C등급은 거의 동일한 비율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AI를 활용하는 실험 그룹이 그렇지 못한 통제 그룹보다 매우 우수한 A등급 아이디어를 2%나 더 적게 받았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생성 AI는 형편없는 아이디어를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동시에 평범한 아이디어만 더 많이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연구진은 본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AI 활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확률적으로 가장 평균적인 답을 도출합니다. 막연하게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까라는 질문보다는 우리의 고객 여정 중에서 온보딩 단계에서 이탈률이 높은데 이 단계를 개선해서 10%로 이탈률을 줄이려면 과 같이 정확한 문제 정의가 더 효과적입니다. 기업에서는 팀이 AI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문제 진술을 작성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둘째, AI 사용 전에 개인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지라입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혼자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면 AI나 팀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AI를 철저하게 학습시키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라입니다. AI는 조직 내부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기존 성과나 실패 사례 또는 고객 특성, 업계 기준 등 최대한 많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I가 처음 제시한 답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후속 질문을 던지면서 반복 개선해야 더 창의적인 해답 도출이 가능합니다.